평택 캠퍼스가 고덕 신도시하고 용인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기존에 제 고덕 신도시 초창기에도 예. 우리 원주민들이 뭐 더 이렇게 악플을 달고 안 좋은 얘기를 했지만 그 전에 이제 뭐 수원이나 동탄에서 삼성 효과로 부동산적으로 돈을 버신 분들이 예. 와갖고 싹 쓸어왔단 말이에요. 예. 이지TV는 평택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가구를 구입할 수 있는 공장직 판매장 테토 가구, 코리안 소울푸드 3대를 이은 전통 코다리 전문점 코다리백과와 함께합니다. 이지TV 이윤범입니다. 예. 오늘 2부작인데 이제 저희가 전반적인 정부 발표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저희가 용인으로 넘어왔어요. 용인으로 네. 이제 이동 남사 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설명을 할 건데요. 그것만 단순히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작년 23년에 발표가 됐잖아요. 23년부터 30년까지 타임라인을 해서 평택 캠퍼스는 그동안 어떻게 흘러갈 거고 어디에서부터 또 용인 이동 남사가 시작이 되는가. 그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재밌겠다. 고덕 신도시를 빗대어서 용인 남사의 예. 타임라인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고덕 신도시에 부동산을 투자를 했거나 이러신 분들이 이동 남사에 300조를 투자한다 그래. 지금 어제 발표로 360조가 된 거죠. 360조를 발표를 한다,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불안해. 불안이 아니라 전혀 불안할 거 없습니다. 그 타임라인을 오늘 제가 다 발표된 거, 그걸 가지고 제가 또 추가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은 용인 시스템 반도체 펩 5기에서 6기로 늘려 네. 2030년 첫 가동. 2030년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경계현 사장님이 작년에 삼성전자 경계현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도 평택 캠퍼스는 2030년 되면 얼추 끝나요. 그리고 그 내부에서는 계속 리모델링이 벌어지고 뭐 사무동이라든가 부속 건물들이 만들어지겠지만 펩은 6기까지는 대부분 2030년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계속 뭐 리모델링은 벌어지겠지만 그렇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동 그 남사의 시스템 반도체가 5개라는 거는 삼성이 홀수로 가면 안 돼요. 항상 짝수로 가야 되거든요. 알아채린 거예요.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뭐 토지를 넓히든 아니면 펩을 좀 이렇게 좀 용적률을 높이든지 우리 5기, 6기처럼 뭐 2층, 4층으로 하든 이렇게 해서 저게 짝수로 가는 거예요. 6기로. 그러면서 투자금이 60조가 넘어진 거, 추가된 거죠.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한번 쭉 내려보시죠. 사실은 요 사진은 제가 네. 어디서 퍼왔는데 이게 지금 저기 용인에 지금 반도체 공장을 저기 아마 원산면 쪽 사진인 것 같아요. 토목공사하는 사진이에요. 예. 그래서 한번 밑에 한번 쭉 내려보시죠. 대부분 요것도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예. 제 1부에서 나왔던 예. 내용이죠. 자, 이걸 보시자고요. 제가 좀 확대를 할게요. 예. 자, 위에부터 한번 보시다가 위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예, 여기서부터. 네. 자, 요 빨간 거부터 한번 좀 읽어주시죠. 정부는 2030년 말부터 용인 국가산업단지 내 펩 1기를 가동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단축한다. 자, 한번 끊고 넘어가시죠. 네. 2030년 언제부터요? 말부터. 말부터. 네. 말부터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기 용인 이제 국가산업단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2026년 여기 한번 이렇게 딱 지쳐주시죠. 2026년 말 착공 한다는 계획이다. 작년에 이제 발표가 돼가지고 영향평가가 3년이에요. 우리가 역세권은 지금 환경평가하고 있거든요. 네. 그건 대략 1년. 1년. 1년인데 여기 지금 3년을 한단 말이에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기 용인 국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는 데는 진이천 상수원 보호구역의 상류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 국가 산단이든 어떤 산단이든 봤을 때 상수원 보호구역의 상류에다가 산업단지를 조성한 예는 없어요. 그리고 진이천 상수원 보호구역에 진이천에 나오는 그 맑은 물을 우리가 누가 먹느냐? 평택 사람이 먹어요. 당연히 혈당물도 먹지만 진이천 물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기 용인 이동남사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환경 영향 평가를 끝내고 26년의 말에 저게 토목공사를 시작을 하려면 진이천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아니면 완화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벌써 평택에 벌써 작년에 일부 환경단체들은 반대하고 있거든. 그리고 정전소 시장이 또 민주당이니까 저게 변수가 될 거라고. 자, 그리고 이제 올해 1분기에 산업단지 계획의 신청을 받고 아직 벌써 작년에 벌써 이렇게 발표가 되는데 산업단지 계획 신청도 안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년 1분기에 승인을 하고 그러니까 25년이죠. 그다음 26년 말에 착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표현이 안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기에 지금 이동 남사의 희미리, 화산리, 뭐 장리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얼마인 줄 아세요? 주민들이 500명이에요. 500명. 예, 그 집이 그러고 500가구. 500가구. 네. 그다음에 한 70개의 그 공장, 한 100개의 소상공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26년에 착공을 하려면은 우리 뭐 기재 역세권에도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걸 수용을 어떻게 할 거고 보상을 어떻게 하냐 그 문제도 남아 있는 거예요. 환경 영향 평가 문제도 남아 있지만은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주민들을. 원주민이 500이에요. 그다음에 기업체가 거기에 보면 45분 도로 오른쪽에 보면 나래텔레콤이랑 굉장히 큰 회사도 있거든요. 그런 기업체가 70개고 소상공인이 100개예요. 이걸 과연 어떻게 보상할 거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아직까지 없어요. 한동안 거기 남사면 이동면에 붉은 현수막들 음악에 네. 맞섰죠. 지금은 좀 덜하지만은 이거를 과연 어떻게 토지 보상을 해서 결국 이 사업도 시행자가 누구냐? LH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 국토부라든가 산자부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다 계획을 만들어 놓고 힘든 건 다 LH한테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뭐 지제 역세권은 안 그래요? 국토부에서 계획을 해놓고 LH에다 시행자로 떠밀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계획들은 뭐 프로세스대로 그대로 갈 수는 있죠. 네. 그렇지만 토지를 215만 평에다 또 이주택지까지 11만 평 그걸 추가를 해서 그걸 다 수용해서 뭐 원주민들의 불만 없이 이렇게 갖고 온다? 쉽지 않은 일이죠. 예. 가장 크게 해결해야 될 부분이 요 이겁니다. 부분, 예. 남아있는 부분. 예.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진이천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그걸 해제를 하거나 어떤 일이 있을 수가 있겠죠. 만일 진이천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용인 이동 남서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가면서 혜택을 보는 데가 많아요. 그 안성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용인이라든가 화성, 오산 이런 쪽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에 걸려가지고 산업단지 개발 못했던 것들이 다 할 수가 있어요. 좋아진다고요. 좋아지는데 이 215만 평 플러스 11만 평에 수용되는 사람들은 대대로 내려오던 사람들의 토지를 내줘야 되잖아요. 저 문제가 가장 크죠. 이런 숙제가 남아있어요. 예, 저는 숙제는 그런 것들이 여기는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주 민감한 문제죠. 그거는 법으로 밀어붙일 수가 없잖아요. 협의 매수를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남아 있는. 그래서 거예요. 시기를 확답을 못했구나. 그렇죠. 그리고 여기를 한번 딱. 그 아래 문단이요. 예. 자,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 예, 첫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산업 단지 계획, 예, 그다음에 실시계. CLC 설계 등 조성 단계별로 각각 발주하던 용역을 통합 발주했다. 그거, 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는 면제했다. 기존에 이제 개발을 하려면 예타를 해야죠. 예타라 그러죠. 예타하고 뭐 산업단지 계획을 하고 뭐 물량을 받고 이런 일들이 이제 그 줄줄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평택이라든가 안성이라든가 이런 데서 뭐 몇십만 평 산업단지 한번 조성하려면 몇 년씩 걸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네. 통합 발주를 했어요. 네. 그리고 예타를 면제를 했어요. 면제했구나. 그 몇 년은 시기를 앞당긴 엄청 당긴 거죠. 엄청 당겼는데 저런 거는 법으로 밀어붙일 수가 있어요. 네네. 그렇지만은 215만 평 플러스 11만 평 땅을 확보를 하려면 원주민들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그 신문에 한번 봐서는 인터뷰에 나온 거 봤더니만 그 이제 시밀이 화산리 쪽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젊은 친구가 외지에 있다가 아버지 그 농장이나 이런 농업을 그 이제 물려받으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온지 이제 털을 좀 잡아가지고 자리를 잡을 만하니까 날벼락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토지를 215만 평을 이렇게 다 확보를 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제인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자고요. 오늘 중요한 내용이죠. 이거. 예, 삼성전자가 평택 캠퍼스에 대한 세계 최대의 메모리 클러스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용인 이동 남사에 대한 또 세계 최대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정말 2047년 정도 되면은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23 작년에 발표가 됐죠. 24, 26년까지는 환경 영향 평가를 하죠. 이때 발표를 했고 26년까지 환경 영향 평가. 네, 환경 영향 평가를 하죠. 그리고 26년 말부터 이제 토목공사가 들어가고 네. 토목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폐 공사를 바로 시작을 할 거예요. 이게 30년? 예, 30년 1기가 가동한 30년 말입니다. 그리고 26년 말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게 뭐 토지 수용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잘 진행됐을 때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26년이면은 이번 정부가 끝나는 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이걸 밀어붙이면은 다음 정권이 어디가 들어오면 또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큰 프로젝트는 정치적인 힘을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다분히 기업의 입장에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 이번 정부든 다음 정부든 이 반도체는 뭐 먹고 사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나라의 운명이 많이 좌우가 되는 거니까 그냥 꾸준히 밀어주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평택 캠퍼스는 세계 최대의 메모리 클러스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이제 4기하고 5기가 이제 공사가 진행되죠. 그래서 그 4기 중에서 절반이 해당되는 이제 밑에 하부층이죠. 페이지 1하고 페이지 2는 올해 연말쯤에 2개 다 가동이 될 것 같아요. 제가 협력사한테도 들었고 어제도 4기 페이지 2 4-2단계 하시는 분한테도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23년에 용인 이제 반도체 시스템 클러스터가 발표가 되고 올해 1월 15일 날 어제 팹 6기로 이제 한 기가 추가됐고 24년 1분기 산업단지 계획이 신청이 될 거고 25년 1년 뒤에 산업단지 승인이 나라지고 근데 예비 타당성 뭐 면제가 되고 뭐 실시간 통합 발주를 하고 근데 24년에는 평택 캠퍼스 P4가 이제 첫 가동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반도체가 만들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P1, P2, P3 할 때는 항상 처음에 가동했던 거는 낸드 플래시였어요. 근데 낸드 플래시가 지금 잘 안 팔려가지고 거의 50% 감산하고 지금 좀 소위 말해서 죽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산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P4의 페이지 1 첫 가동을 낸드 플래시를 한다?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가장 핫한 게 뭐예요? HBM. 예, HBM은 이제 D램 종류니까 그것이 되던가 아니면은 올해부터 파운드리 3나노 2세대 G3GAA가 이제 저 생산이 돼야 되는데 P3의 페이지 3에서 그것이 생산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좀 보는데 우리 그 4기 P4에는 내년에 생산 예정인 그 2나노를 좀 여기에다가 좀 집중적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2나노하고 그 다음에 HBM하고 지금 가장 핫하니까 그런 것들이 4기에 좀 집중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4기를 마무리를 하려면 2나노나 1.4나노를 하려면 하이 NA EUV를 넣어야 되는데 그건 대당 5천억대. 그러니까 뭐 P3가 한 50조에 마무리가 됐다 하면은 P4는 50조 가지고 모자르죠. 그런 것들이 올해 안에 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4년에 이 기간에는 어떻게 보면 평택 캠퍼스가 메모리 반도체이면서 하이브리드 팹이라고 하죠. 두 가지. 그러니까 그 파운드리라든가 시스템이 이렇게 막 결부가 되는 거죠. 왜냐면 본격적인 시스템 반도체는 23년도 말에 이제 겨우 하나가 시작되니까 그 사이에 평택 캠퍼스에다가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도 섞어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중요한 시기예요. 30년 전까지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는 평택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시기다. 어쩔 수 없이. 예,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용인에 대해서 또 360조를 아이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데 2030년 말에 겨우 한 기가 가동이 된다니까요. 빨라야 예, 계획도 그게 해야지만. 예정대로 돼야지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시밀이하고 용인의 거기 화산리가 저기 그냥 조상 대대로 뭐 500년인가 몇 년을 살았다 그러는데 토목공사를 하는데 문화재 지표조사 해야 되잖아요. 문화재가 하나 나왔어. 또 수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전 세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택 캠퍼스에 고독 신도시 아니면 주변에 삼성전자를 믿고 부동산을 투자하신 분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투자라는 게 한번 투자를 하면은 그 뭐 부동산이 뭐 없다라 없어질 때까지 계속 하는 건 아니잖아요. 중간에 또 정산해서 팔고 또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 타임라인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만들었는데 이 2030년 적어도 2026년 27년 정도 돼야지 이제 토목공사가 본격적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몇 년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부동산 흐름을 봐서 이제 우리 부동산이 완전히 바닥으로 왔다가 이제 올해 금리가 떨어지면서 회복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25, 26 이런 이 3개년 사이에 이거를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단 말이에요. 맞죠? 맞습니다. 그럼 부동산 가만히 하시죠. 맞습니다. 그리고 네. 26, 27년 사이에 또 뭐가 벌어지냐면은 지대 역세권이 개발이 되거든요. 컴패트 시티. 예, 그러면 그 고덕 신도시에서 그동안 뭐 시세 차익을 남기거나 이렇게 돼서 용인 이동 남사로 가는 게 아니라 지대적으로 더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완전히 위치가 고정이 돼 있어서 그냥 죽은 생물 같지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을 좀 잘 보고, 반도체에는 어마어마한 투자와 고급 인력과 많은 그 수익이 창출되니까 이 타이밍을 잘 보고 내가 용인으로 갈 건가 지제역으로 갈 건가, 아니면은 나는 안정적으로 그냥 평택 캠퍼스에 그냥 뿌리를, 아니면 고덕신도시에 뿌리를 박겠다, 이걸 정하시는 게 맞는 거죠.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오늘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한 주구장창 하는 얘기인데 예. 결국 뭐 그게 뭐 조금씩 이렇게 흐름이 있기 때문에 예.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26년 말에 네. 이제 이동 남사가 이제 토목공사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여전히 평택 캠퍼스는 마무리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네. 26년 정도 되면 아마 P6 6기가 이제 시작이 되지 않을까. 빠르면 뭐 내년 말 정도부터 시작이 될 수도 있고 저 어간에 시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땅을 파고 있을 때 여기 우리 고덕 신도시는 수많은 우리 기술인들이 들어와서 5기, 6기, 4층짜리, 제가 이게 4층짜리 폐비 굉장히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높이가 어마하게 높을 거거든요. 지금 우리 중상에 그 저기 EBC 1, 2가 크레인이 거의 다 철거가 됐잖아요. 뭐 모자를 다 벗었다 그러더라고. 다 벗어서 이제 딱 드러났는데 얼추 그 정도 높이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게, 그러니까 이거 저기 중상에 EBC에서 여기에서 이제 고층이 있고 이 남쪽에는 삼성이 5기, 6기가 고층으로 딱 들어섰다 그러면은 고덕 신도시도 뭐 완전히 다르죠. 그 비행기에서 보면은 딱 보일 거예요. 보면은. 그렇죠. 이런 타임라인이니까 이거 없습니다. 제가 만든 거니까 혹시라도 잘못되고 고칠 거 있으면 그냥 톡 주세요. 제가 뭐 댓글 달아주세요. 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용인 캠퍼스 시대가 되는데, 이때부터 용인 시대가 용인 캠퍼스 시대가 되는데 저 때는 먼지가 풀풀 날리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과거 평택에 보면은 몇 년도일까요? 그렇죠. 예. 2016년 말에 파라곤이 1차가 분양을 한다 그랬고, 네. 막 11월, 12월 하다가 결국 2017년은 네. 넘어갔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는 고덕신도시에 완전 먼지만 날렸거든요. 네. 그런 시대예요, 여기가 용인이. 네. 그러니까 저 때는 완전히 고덕신도시는 뭐 시청 다 들어오고 평택 캠퍼스 완전히 안정돼서 쉽게 얘기하면 기술인들은 거의 떠나고 안정적인 사람들만 다 남잖아요. 지금의 그러니까 화성처럼. 그렇죠. 네. 지금이 또 성숙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쫄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는 제가 뭐 거예요. 미래에서 오진 않았지만은 이제 과거 뭐 화성이나 기행을 보면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 타임라인이 제가 어제 저녁 내내 머릿속으로 했다가 아침에 와가지고 한 30분 만에 만든 거예요. 근데 되게 잘 만드셨어요. 나 어디 그 기관에서만 나온 자료인 줄 알았어요. 제가 네. 이런 템플릿이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쫙 머릿속에 있으면 금방 이렇게 구현하는 건 금방 하니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갖다 쓰세요. 이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저희가 이제 평택으로 따지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뭐 브레인시티나 뭐 가재지구 그 일대 있잖아요. 네. 황허벌판, 완전 황토색 그 시기란 말이에요. 그 시기. 그러니까 2030년 말에 1기가 가동이 되니까 네. 우리가 1기가 언제 가동이 2018년에 가동됐어요. 그리고 2018년 9월 30일에 이주아택지가 첫 이제 땅 파기 시작하고 2019년부터 임대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 평택 고덕 신도시에 2018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 기회는 옵니다. 뭐 그렇게 급하게 뭐 서둘릴 필요는 없고 예. 천천히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타이밍은 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타임라인을 보면은 용인 캠퍼스 시대가 열리지만은 네. 대략 보면은 우리 고덕 신도시가 2017년에 아파트를 분양했죠. 네. 우리 저 시범단지부터. 그리고 이제 이주택지를 짓기를 시작하고 건생을 짓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열리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이때까지 계속 방송을 할 수 있겠죠? 해야죠. 갑자기 문득 이제 뭐 이때 되면은 좀 저희 과거에 막 고독 얘기할 때 막 떠오를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면은 사람은 있죠. 미래를 보고 살지만은 과거를 잊을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챗 GPT가 나와 있지만 미래 거는 하나도 예언을 못 해요. 과거 거를 그냥 분석할 뿐이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이렇게 노하우를 쌓아간다면 2030년에 용인 캠퍼스가 열리면 뻔해요. 저게 어떻게 되겠구나.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좀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게 들어야 됩니다. 이 표를 네. 제가 올려놨으니까요. 네. 제가 제작권 건들지 않을 테니까 뭐 그 언론사에서 쓰든지 뭐 다른 블로그에서 쓰든지 쓰세요. 예, 괜찮습니다. 이거 오늘 썸네일로 할게요. 이번 영상 썸네일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 이제 요 타임라인을 했는데 제가 뭐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의 이제 수정할 부분들이 있다면은 또 이렇게 수정을 해서 또 올리고 그런 일은 계속 할 겁니다. 왜냐면은 워낙 뭐 이게 중간 변수가 나오니까 예. 좀 틀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얘기는 뭐 여기는 뭐 공업용 시니 뭐 패스트트랙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거 별 의미 없는 얘기고요. 뭐 국토부 장관도 뭐 어떻게 저떻게 했다는데 사실 그런 건 우리한테 잘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타임라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뭐 보면 뭐 열심히 하겠다 뭐 하겠다는 얘기니까 이걸 립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평택 캠퍼스하고 용인 캠퍼스를 이렇게 비교해보는, 왜냐면 거리도 대략 한 20분 거리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45분 도로 그 삼성 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가는 4차선인데 8차선으로 확장한답니다. 그러면 평택 캠퍼스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네. 더 시간이 또 짧아진다는 더 얘기죠. 금방 가겠네요. 그렇죠? 오늘은 또 굉장히 좀 귀중한 시간이었어요. 고덕신도시의 이제 과거를 보면서 이제 앞으로 미래의 용인, 그렇죠. 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의 일정을 한번 예측해보는 시간이었고, 예측이 아니죠. 사실 네, 네. 나온 거니까 이거는 저희가 이제 부동산적으로 접근했을 때 예. 이런 시기를 저희는 잘 이제 흐름을 파악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됩니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이 늘 하던 얘기 있잖아요. 임자 해봤어. 우린 네. 경험했잖아요. 고덕신도시에서 다 경험해봤잖아요. 이주자 택지, 협의자 택지, 뭐 아파트 다 해봤잖아요. 그것이 여기에 이제 용인시대에 그대로. 열린다는 거예요. 네, 그대로. 네. 근데 위치는 저기 우리 이제 평택 캠퍼스가 고덕신도시하고 용인하고는 달라요. 제가 이제 다음 편에 우리 3부에 들어가면서 설명을 할 건데 부동산은 고덕신도시하고 평택 캠퍼스하고 용인하고는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기존에 제 고덕신도시 초창기에도 네. 우리 원주민들이 뭐 더 이렇게 악플을 달고 안 좋은 얘기를 했지만 그 전에 이제 뭐 수원이나 동탄에서 삼성 효과로 부동산적으로 돈을 버신 분들이 네. 와갖고 싹 쓸어갔단 말이에요. 네. 네, 저희도 그거를 이제 잊으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이제 2부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마무리하시죠. 네, 오늘 2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제 3부는 더 강력한 것이 옵니다. 네, 기대해 주십시오.